7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 금지 대한변협 광고 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소속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변호사 소개 플랫폼 탈퇴 요청 안내문입니다. 다음 달 4일 법률 플랫폼 가입 금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변회는 4쪽짜리 안내문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의 위법성 관련 질의 답변으로 할애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업체라 합법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서울변회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이익을 받고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유권 해석입니다. 서울변회는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 규정이 문제이고 법률 플랫폼은 합법이 아니냐는 플랫폼 측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 규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되는 사무장 로펌의 위법성을 갖는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플랫폼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광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유로운 접근과 검색을 전제로 하는 플랫폼과 특정 대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광고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결론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과 무관하게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위법하다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입니다. 이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 34조 위반이고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로부터 변호사법 23조에도 동시에 위반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서울변회는 그러면서 검색 엔진 키워드는 합법인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구분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광고는 다양한 광고의 자유가 주어지는 온라인 전화번호부 광고이고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외에는 광고할 자유가 없는 온라인 사무장 로펌이라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변호사 한 명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변호사 중 한 명을 검색해서 선택하게 하니까 온라인 사무장 로펌이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서울변회는 사실을 호도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형의 차이에 불과할 뿐 질적으로는 같다. 해당 논리는 브로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업형으로 영업하면 합법이어서 어떤 브로커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같다는 게 서울변회의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브로커가 면대면으로 변호사 한 명을 추천하면 불법이고 플랫폼이라는 판을 깔아놓고 여기서 골라보라고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 모순이다라는 게 서울변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브로커는 스스로 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음지에서만 활동한다며 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스스로 합법임을 자처하며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종속 가능성과 사법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만으로도 온라인 사무장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금지돼야 한다는 게 서울변회의 주장입니다. 사기업이 이 플랫폼을 통해 사법 공정성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러한 여지에 대한 국민들의 외형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변호사법의 체계상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변회는 이에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일인 다음 달 4일 전까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및 광고 규정을 위반하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적고 있습니다. 탈퇴 불응 시 징계에 착수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지방회에서 문제가 되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위의 회부, 징계가 결정되면 지방회는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고 변협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대한변협 조사위 소속 한 변호사는 서울변회도 그렇고 대한변협도 정말 하려고 마음먹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컴퍼니는 로톡 서비스는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 해당 광고 규정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로엔컴퍼니는 그러면서 로톡 광고는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양한 기술 연구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과 참여 금지,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을 앞두고 변호사 단체와 로톡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정당방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앵커님도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네. 대부분의 분들도 정당방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데 매우 네. 인색하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법조계는 물론 사회 네. 전반에서 비판의 네.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네. 흉기로 자기를 위협하는 친구를 폭행해서 네.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하여 네. 법원이 또다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 뭐 방금 말씀하신 사건 내용은 어떤 건가요?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네. 되었는데 네. 친구 A씨가 화가 나서 흉기를 네. 들고 친구 B씨에게 다가오자 음. 친구 B씨는 A씨의 팔을 잡는 도중에 흉기에 팔을 찔렸습니다. 네. 그리고 B씨는 A씨의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에 A씨를 폭행하여서 상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 우리 법원은 그런데 이제 B씨에게 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네.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러한 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네.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다는 점. 네. 즉 이미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방위 행위를 했고 이는 네.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니 칼 들고 덤비는 사람이 칼 떨어뜨렸다고 뭐 그 즉시 더 이상 상대를 제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흉기를 들고 온 자에게서 네. 흉기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폭행행위가 종료된 것인지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점에서 네.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네.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더구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네.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네.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네. 없는데요. 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당방위 인정에 너무 인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한 어느 정도 제압을 하였다 하더라도 네. 가해자가 네. 다시 흉기를 집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딱 거기까지만 제압할 것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법이 늘상 기준으로 내세우는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 네.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자로부터 네. 흉기에 찔려 상처가 난 상황이라면 네. 다시 흉기를 들지 못할 정도의 제압을 위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네. 극도로 흥분했을 것이 뻔한 피해자에게 그 정도의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결국 정당방위에 대해 인색한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라는 이유로 일부 법조계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정당 방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일단 설명드린 도둑내사 사건 네. 사례에서 각국의 정당방위 적용 관점을 살펴보자면 네. 우선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는 미국, 일리노이 등 16개 주는 네.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한 경우 침입자에게 위해를 가하더라도 기소되지 않는 캐슬 독트린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도 2013년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한 외부인에 대해 네. 무기 등을 사용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는 네.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방위 요건을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당 방위 인정에 우리나라 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는 네. 현재 부당한 침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네. 장래에 발생할 가해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네. 발생하고 있는 가해의 경우에는 네. 충분히 현재 부당한 침해로 포섭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한 상당한 이유에 있어서도 네.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네. 일반인의 수준에서
상당성을 결여하지 않을 정도의 방위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지, 즉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자를 추가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방위 행위를 하지 말도록 기대하는 것은 가능은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정당방위 인정 판단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군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논란과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잠자는 법안을 깨어나는 군 급식 관련한 법률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한 기자, 군부대 급식 부실 논란,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 급식 네. 논란은 최근 육군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부실급식을 고발하는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그 군 당국의 엄청난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네. 몇 개 제보 내용을 보면 네. 먼저 지난달 2일 육군 구사단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병사가 저녁 식단으로 나온 생선조림이라며 올린 사진입니다. 네. 사진 속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게 생선조림인데요. 네. 말라 비틀어져 보이는 생선 딱 4조각, 그 네. 장병 손바닥보다 적은데 네. 이걸 혼자도 아니고 3명이 나눠 먹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네. 3명이 나눠 먹을 양이다. 밥 3숟가락 먹으니 다 끝났다는 게 제보 장병이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네. 육군뿐만 아니라 네.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해병대에서도 네. 부실급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보시는 사진은 지난달 14일 마찬가지로 6대전에 올라온 해병대 1사단 석식입니다. 네. 옆에 뭔지 모를 그 국물이 있는데 네. 돈육 없는 돈육 김치찌개라고 그 해병대 병사는 설명했는데요. 네. 밥 오른쪽에 있는 건 양파 간장절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밥 반찬이 될지 의문이고 나머지 네. 반찬들도 그 네. 정말 부실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의 사진을 더 보면 네. 육군 28사단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병사가 올린 사진입니다. 네. 역시 사진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국인지 뭔지 정체를 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고기 한 점 없는 닭볶음탕에 코다리 강정은 한 덩이를 가위로 서너 번 잘라서 작게 네. 두 조각씩 주고 김 하나 던져줬다는 게 제보 병사의 하소연입니다. 이게 뭐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네티즌들은 그래서 그야말로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네. 해당 사진엔 죄수들 식단보다 못하다 나라를 네. 지키기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밥을 줄 수 있냐는 성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교도관이 한 분 있는데 네. 감옥에 gathin 죄수들한테도 그렇게 밥 안 준다고 하더라. 네. 군인들이 죄수들보다 못한 존재냐라는 댓글도 있고 네. 세계 10위 경쟁력의 그 G7 특별 초청국이면 뭐하냐? 네. 군장병 식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도 네. 소나기만 피하는 식이 네. 아니냐, 잘 지켜질지 모르겠다며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제도 개선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네. 그 군 부실 급식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그제 대표 발의한 네. 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해당 법안인데요. 네. 어제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네. 소병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네.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네.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네.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네.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우선 그 개정안 제18조의 네. 제1항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2항에선 국방부 장관은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그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네.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군 급식 최종 책임자로 국방부 네. 장관을 명시하면서 네. 그 의무사항도 함께 적시한 겁니다. 네. 아울러 제4항에선 네. 군인급식의 개선을 위해 각 군 본부에 군인급식 개선위원회를 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급식 실태조사나 군인급식 개선위원회 그 네. 설치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이 밖에 개정안은 기존 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1항 그 고충 처리 규정에서 네. 기존 근무 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 문제와 함께 네. 군 급식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네. 이는 군 급식에 대해 그 군인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를 하거나 네. 군인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됩니다. 네. 나아가 제43조 신고 의무 규정에선 네.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네.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또 근무 조건상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군 급식 부실 문제에 대해 고충 심사 또는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네. 불이익한 처분을 주면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네. 예, 고충 신고와 처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게 뭐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개정안은 7월 네.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간 동안 국회 네. 의안 정보 시스템이나 네. 입법 그 예고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네. 관련 의견을 개진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 지키는 군인들 밥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거는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법안을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3명을 접이식 소형 칼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속 계약을 깨고 경쟁학원으로 이직한 수학 1타 강사 주예지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7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보행자를 연달아 치고 달아난 운전자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통장 잔고를 위조한 데 가담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